민생 답을 찾자.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을 장식한 제목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양당의 지도부가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을 뛰어넘는 한동훈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여서 높은 지지율 63%의 지지율 속에 당 대표가 됐고, 민주당은 예상한 그대로 이재명 1극 체제를 마무리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민주당의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이번 일요일 25일에 민생 정치를 하자, 여야가 동시에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속으로야 계산이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겠지만 최소한 대치 전국 속에서 민생을 외치고 있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는다는 그 자체,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중앙일보는 이들의 만남을 본격적인 정면 승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당 대표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거 때에는 의석수를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선거가 없는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만남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진영 내의 지지 확보와 중도층의 공약을 동시에 충족해야 할 고차원 방정식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민생을 고리로 한 중도층을 전장으로 택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격차 해소를 강조한다는 것은 좌클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중도층을 넓혀가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색깔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겠다라는 한동훈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겠다. 다만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으로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현금 살포, 이런 것은 거리감을 두겠다. 일정 선을 긋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한동훈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의 이재명은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전날 당대표직 수락연설에서도 멈춰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는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보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문재인 때에 들어보지 못한 분배와 나눠주기식, 그런 얘기만 듣다가
왜 갑자기 이재명이 성장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비전은 AI 시대를 대비한 기본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기존 민주당과 귀를 함께 하겠다.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정말 이재명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재명 입에서 민주당 쪽에서 성장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을까?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재명이는 항상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그 말을 뒤집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성장이라는 것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드는 것도 솔직한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은 어때 왔습니까? 보수 쪽의 용어인 민생을 거론하면서 성장이라는 말을 써보지 않았었는데 이 말을 쓰고 있다. 저는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빚내서라도 먹고 보자, 잘 먹고 보자, 그런 식을 주장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많은 의원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25만 원까지 우리가 골고루 나눠주자, 이것까지 통과시켰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대표 회담을 앞두고 성장을 꺼냈을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분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성장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긴 합니다. 진실 여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민생 이슈를 내세운 두 사람이 일사천리로 양자 회담에 합의를 했는데, 국민 삶에 관해서 사안을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고 싶다. 이것이 이재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우리 둘 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의기투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진들이 알아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해식이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양쪽이 이렇게 신속하게 합의를 이룬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만나자, 회담하자,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볼 때에는 그동안 얼마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특검법, 탄핵안, 기회가 되면은 탄핵안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을 욱박질러 왔었는데 결과는 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누적되고 국민들도 식상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니까 재빠르게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국민의힘과 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협상론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 볼 때에는 글쎄요, 여당이 민생의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해야 하는데,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매사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당이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의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표 회담은 단지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저들이 이제 25일 만나면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생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최상병 문제 때문에 만남 자체가 파기로 돌아선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는 속으로는 이 문제를 대단히 골치 아파하면서도 심각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으면서도 쉽게 의제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과연 이재명이 한동훈보다도 더 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경수의 복권 문제가 이재명을 더욱더 다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재명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윤석열과의 만남을 전대 기간에서도 요청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영수회담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입에서는 늘 영수회담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8차례나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짝사랑의 일방적인 영수회담이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은 그때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민생 회담을 열자, 민생을 살리자라는 얘기를 내세우면서도 특히 작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8차례 만남의 그 이슈를 다 민생으로 몰아갔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생이 아니었었죠. 꼼수 단식, 위장 단식을 하면서 영장 청구, 검찰로부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피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식을 왜 했습니까? 단식을 하면서도 민생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재명의 그 태도나 그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대 기간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무슨 자격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전대 기간에도 영수회담을 요청했었고 전대가 끝나고 당 대표로 수락 연설하면서도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주장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번에 한동훈과 당 대표 만남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순수하게 이 대표 회담을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내 계산이 복잡하다 그 말씀을 다시 또 올린다면은 이재명의 머리는 복잡하지 않을까?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선책으로 한동훈과의 대표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중권이 하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진중권. 김경수가 복권되던 날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쭉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끝부분에 넉자의 말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길이 불길하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앞길이
불길하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살펴보면은 한동훈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당심과 민심이 힘을 모아서 당 대표를 만들었고, 용산이라든가 친윤 쪽에서 박수치면서 힘을 몰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껄끄럽죠. 한동훈 솔직히 용산이라든가 친윤 쪽에서 바라보면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도 일말 불안감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윤 쪽에서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은 일극체제의 민주당 이재명 당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 볼 때는, 친윤 쪽으로 볼 때는 더 고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아주 확고한 지지세, 이재명의 지지세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내실 있는 당심과 민심이 63%라는 아주 높은 지지율로 한동훈을 지도자로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왜? 한동훈이 그동안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 고분고분 모든 걸 100% 따라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25일 당대표 회담을 가질 때에 첫 번째 안이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 대안을 김경수를 통해서 찾겠다, 찾으려 한다. 이것을 진중권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다. 김경수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진중권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정가에서 어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김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다음 달 9월 그리고 10월 정도 되면은 그 질의했던 여러 재판 가운데서 2개 건은 일단 1심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윤석열을 잡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만나주질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한동훈이라도 잡아서 민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이번 대표회담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김경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의 일극체제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한동훈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발 나 잡아가지는 말아라. 김경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골머리가 아플 정도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과의 손 잡는 것이 더욱더 기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표 회담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속은 속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요일 대표 회담을 기다리는 마음은 한동훈이 더 조급할까요? 아니면은 이재명의 마음이 더 조급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대표 회담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민생을 위해서 만남을 갖는다. 그 자체는 박수치고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이재명이 꼼수를 부리면서 재판 판결에 또 하나의 그 기대를 걸어본다. 이 대표 회담을 이용한다 한다면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결코 대표 회담을 통해서 재판 판결에 영향을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그런 영향력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5일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0일 아닙니까? 이제 닷새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중권의 마음처럼, 진중권이 발표했던 그 마음처럼 불길하다 그 마음을 애써 지워가면서 이 정치가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민생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